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에세이, 정희재 작가님의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뭔가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느낌 안 드시나요? 이 책은요, 작가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31편의 글로 녹아 있어요. 읽다 보면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기분이랄까요? 특히 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은 괜히 저까지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 같아요. 이 책에 대한 리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다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다른 치유. 에세이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비정규직과 같아서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구절이 정말 와닿았어요. 마치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듯이 행복도 매일매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메시지잖아요. 또 일에 몰두할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공감됐어요.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책 소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견디게 해준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 견딜 수 없던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한없이 외롭던 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밥 먹었어? 어디야? 보고 싶어.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은 근사하거나 멋진 말이 아니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 단순하고 소박했다. 저자는 말한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에는 그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이 담겨 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참으로 애썼다고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건네주길 간절히 원한다. 저자도 그런 시간을 겪어봤기에 스스로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그 시절을 건너왔기에 비슷한 외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이 책은 2010년에 출간된 도시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걷는 나무의 개정판입니다. 저작을 정희재. 인물정보. 아동동화 작가. 저자 정희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지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하고 티베트의 아이들을 시작으로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지구별 어린 왕자를 만나다 다시 소중한 것들이 말을 건다가 있다. 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와 지구별 어린 왕자를 만나다는 중국, 대만과 중화권의 번역 출간됐다. 티베트 승려 팔땡 갸초의 자서전 가둘 수 없는 영혼을 우리말로 옮겼고 아이의 마음이 되는 순간을 사랑에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사람, 이태석을 비롯해 여러 권의 어린이 책과 그림책에도 글을 썼다.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이 책에 담은 건 그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의 녹취인 동시에 당신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차. 작가의 말 내가 스며들자 나는 번져갔다. 1장 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어쩌면 내가 엄마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이별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 일에 대한 지극히 소박한 진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 그들도 나처럼 서툴러서 그랬을 거야. 그의 겨울이 내게 일깨워준 것.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도 여행은 계속된다. 2장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당신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최선이라는 말이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 것. 후회하느냐고. 천만에. 사랑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하여. 사랑이 아니어도 좋은 그들. 삶의 불친절에 대처하는 법. 한순간의 느낌에 속지 않기를. 어른아이 철들기의 어려움. 3장 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좋더라. 내가 무작정 공항에 가는 이유. 다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사랑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 난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좋더라. 사소하지만 눈부셨던 순간들에 대하여. 굳이 여행을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삶이란 이토록 심플한 것. 다양한 일들 노래할 수 있는 한 괜찮다. 4장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에 살던 시절에 대하여. 혼자 밥 먹기 외롭지만 거룩한 시간.
밤이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느리게 걷고 싶은 그곳.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내일도 고단한 출근길에 오를 당신에게 단순하고 가볍게 너무 애쓰지 말고 You only live once.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낄 때 책 속으로.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이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엄마들은 귀신이다. 짐짓 예사로운 목소리로 전화해도 자식이 무슨 일인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보다 세상 끝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음을. 엄마가 말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만 꼴딱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 아,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고.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러면 다 괜찮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중에서 내 인생에서 당신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사랑은 그 부드러운 입술로 수많은 맹세와 탄성과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향한 간절한 구애에 다름 아닌 것.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고백은 어쩌면 평생을 걸쳐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일지도 모른다. 사랑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중에서 저 남자는 참 외롭게 살겠구나 싶었다. 저 남자는 술 마시고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 하기 싫은 일을 싫다고 정면에서 거부해 본 적이 있을까? 저 남자는 괜찮다, 괜찮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견뎌낼까? 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그 중에서 잘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쓰는 최선이란 말. 그래, 참 신기하고 장한 말이구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됐고 사회인이 됐다. 사회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사양이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 앞에선 섣불리 최선이란 말은 꺼내지 않게 됐다. 사는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도 쓸쓸해지는 건 왜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나 부딪힌 자리에서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란다는 것. 그게 인생이란 걸 말이다. 최선이라는 말이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 것 중에서 전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부모와 평화롭게 지내는 데는 서투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 중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나 주지 뭘 해주겠냐. 쌀 걱정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나는 안다. 엄마가 표현하는 이런 거나의 무게를. 과연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한 청춘의 날을 통과하는 동안 왜 사회생활을 집벌이나 옷벌이라 하지 않고 밥벌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된 터였다. 밥벌이의 무게만큼이나 엄마의 상자들은 태산의 무게로 나를 이 지상에 붙들어 주었다. 어쩌면 내가 엄마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중에서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었다.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비정규직이었다. 내일 목까지 미리 쌓아두기 힘든 것, 그게 행복이었다. 어쩌다 하루 행복을 공치는 날이 있어도 오래 불행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벌어 다시 따뜻해지면 되니까.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중에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난 날로 돌아가 식당에 혼자 있는 나를 한 번쯤 안아주고 싶다. 아이야, 좀 더 견디렴. 견뎌서 어서 내게로 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에겐 아직도 홀로 견뎌야 하는 가정식 백반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는 뭔가를 간직한다면 너는 그 자체로 빛날 거야. 혼자 밥 먹기 외롭지만 거룩한 시간 중에서 출판사 서평
왜 당신은 늘 괜찮다고 말하나요? 외롭던 내가 가장 듣고 싶었기에 외로운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31가지 이야기.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지만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한없이 외롭던 그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밥 먹었어? 어디야? 보고 싶어. 살다가 정말 힘이 들 때 기억해. 온 마음을 다해 널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귀에 스며들어 우리를 산 쪽으로 이끌었던 말들.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이 책에 담은 건 그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의 녹취인 동시에 외로운 당신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한없이 외롭던 순간을 가만히 위로해 주던 말들, 사랑하고 꿈꾸는 모든 순간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들. 엄마들은 귀신이다. 짐짓 예사로운 목소리로 전화해도 자식이 무슨 일인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보다 세상 끝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음을 엄마가 말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만 꼴딱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 아,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고.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러면 다 괜찮다. 본문 중에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한없이 외롭던 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생의 고비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을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밥 먹었어? 어디야? 보고 싶어. 살다가 힘들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것 같을 때 기억해. 온 마음을 다해 널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은 근사하거나 멋진 말이 아니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 단순하고 소박했다. 저자는 말한다. 내게 스며들었던 숱한 아름다운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딱히 내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듣고 싶은 말. 이 책에 담은 건 그 애틋하고 빛나는 말들의 녹취인 동시에 당신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유난히 힘이 빠지고 외로운 날 스스로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 힘들지? 기운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늘 어째 시들시들하네. 무슨 일 있어? 그래, 별일 없어도 그런 날이 있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심장이 유난히 쿵쾅거리고 머리에 열도 나는 것 같은 날이. 하지만 알잖아. 그런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 힘내. 난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좋더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러는 사이에 나 자신과 진정으로 친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 오래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았다. 본문 중에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지만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참으로 애썼다고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건네주길 간절히 원한다. 저자도 그런 시간을 겪어봤기에 스스로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그 시절을 건너왔기에 비슷한 외로움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3몇 번을 다시 보느냐를 클래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책도 클래식이 될 것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파고든 이 책에 대해 독자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과 왈칵 눈물을 쏟게 만든 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특히 표지가 너덜너덜해지고 책의 낱장이 뜯어지도록 읽어준 독자들은 이 책의 탁월함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몇 번을 다시 보느냐를 클래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책도 클래식이 될 것이다. JOIRAIL님 니체는 피로 쓴 글만을 사랑한다 했고 이호덕 선생님은 진정성이 담긴 글이 참된 글이라 했다. 내겐 정희재의 글이 그렇다. BOMPIN님 책 속 모든 문장이 빛나는 이런 책은 아주 드물게 만나는 행운과 같다. DIOGENES님 고개가 끄덕여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다가 왈칵 눈물을 쏟게 만든 책. HAPPYNA님 한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는 글들. 나는 그만 책을 가슴에 품고 말았다. JMH5000님 수십 권의 책을 넘길 때 아주 가끔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오랜 시간 먼지로 자욱한 영혼을 맑은 물로 씻어주는 책이다. SOMP1215님 한 번 읽고 책장에 꽂아두기 아까운 구절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 SYUNSEO님 책 속으로 추가. 유난히 힘이 빠지고 외로운 날 스스로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 힘들지? 기운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늘 어째 시들시들하네. 무슨 일 있어? 그래, 별일 없어도 그런 날이 있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심장이 유난히 쿵쾅거리고 머리에 열도 나는 것 같은 날이. 하지만 알잖아. 그런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 힘내. 난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좋더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러는 사이에 어쩔 수 없어 같이 지내는 불편한 동거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 진정으로 친구가. 글 출처 교보문고.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전반적으로 이 책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이 책을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